최근에 뉴스에 좀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스피린이 유방암 등의 다른 암 등의 전이를 억제한다. 이 아스피린을 넣었더니 혈소판이랑 암세포의 결합을 억제하더라. 이런 기전이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아스피린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닥터 BTS. 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유방암에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스피린 일단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아스피린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약품이에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약품화해서 저희가 이제 상품명으로 부르는 게 아스피린이고요. 해열 진통제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해열 진통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스피린 사실 해열 진통제로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스피린 용량을 낮게 한 100ml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혈전 예방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예방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피린이 유방암의 전이 억제에 과연 효과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좀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스피린이 유방암 등의 다른 암 등의 전이를 억제한다. 이런 보고가 네이처지라는 굉장히 좋은 학회지에 실린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아스피린이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예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한 2012년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 환자들 한 17,000분에게 아스피린을 한 6년 정도 복용을 했더니 암의 원격 전이가 한 36% 정도 떨어지더라.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2013년도 미국 캔자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낮은 용량의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거나 아니면 3중 음성 유방암이거나 이런 분들의 세포 전이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작게 한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또 있어요. 그리고 타목시펜, 우리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타목시펜의 효과를 더 촉진시키더라. 이런 보고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된 논문은 2025년 3월 달에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 유방암을 주입한 이제 생쥐, 그런 생쥐에 아스피린을 넣었더니 암세포 전이 과정을 억제하더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냐면 암세포는 우리 몸의 혈관에 있을 때 혈소판이라는 이제 혈관에 있는 물질과 결합을 해요. 근데 혈소판을 결합을 하면 면역세포가 유방암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을 딱 결합하고 있는데 이 아스피린을 넣었더니 혈소판이랑 암세포의 결합을 억제하더라. 이런 기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소판 결합이 안 되니까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면역 기전을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스피린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왜냐하면 모든 연구 결과가 다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미국의 다나파버 캔서 센터라는 아주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구를 했더니 아스피린을 먹은 유방암 환자와 아스피린이 아닌 가짜 약, 위약을 먹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과 재발률의 차이를 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 이런 연구를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종양학회, 미국의 임상종양학회라는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먹었다고 생존율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가 있긴 한데 ADD 아스피린, 즉 에드 아스피린이라는 아주 큰 대규모 연구를 현재 영국에서 런던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 환자 약 한 11,000분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이 정말로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아마 2026년에서 2027년경에 발표
예정이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위장 출혈이나 머리 쪽의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스피린 유방암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아스피린이 정말로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스피린 정말 저렴하고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아주 저렴하고 획기적인 약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스피린과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였습니다. 감사합니다.